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중은 언제나 100%를 싣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정말 대부분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타이밍이거든요. 어찌 보면 가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요즘 아주 화제의 중심에 서신 분이죠. 개미 5년 세후 55억 책의 저자이신 성현우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정말 투자 개미로 5년 동안 예. 세후 55억이라는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데는 정말 엄청난 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책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너무 돈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어찌됐든 제가 책을 썼으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일단 끌고 저는 책을 쓰면서 제목을 정하면서 제발 머릿말이라도 한번 읽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책 표지를 보고 이 사람 뭐지? 그리고 관심이 있으면 머릿말을 읽어보는데 저는 머릿말만 읽어주면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좀 진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기보단 열심히 산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지금 하시는 일도 지금 소아과 병원 운영하고 계시죠? 오늘도 제가 오후에 6시까지 진료하고 지금 퇴근하는 오느라 대표님께서 지금 퇴근을 못 하시고 늦은 시간에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아니요. 근데 저도 되게 기대가 됐던 게 우리가 사실 한 2년 전에 인연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8.15 머니톡에 나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요즘 방송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요청이 들어와도 제가 좀 반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주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인데 너무 또 방송에 자주 나가다 보면 식상하기도 하고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될까 봐 안 하는 게 있는데 또 8.15 머니톡은 제가 수락을 하고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임 대표님한테 출연 거절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시크하게 거절했죠. 예, 제가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저를 잘 모르실 때니까 아니 몰빵 투자를 한다고요? 한 종목에요? 이러고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투자랑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오늘도 아까 도착하자마자 우스갯소리로 저 혹시 기억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래서 많은 유튜브에서 이제 막 알려지시면서 했을 때 소아과 의사 그러면서 주식 투자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때 그분 아닐까? 우리 작가들하고 내가 한번 뭐 이렇게 섭외를 했다고 그러길래 그때 그분 아닐까 하고 이제 예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그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사람입니다. 네.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뭔가 그때도 얘기하시니까 아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셨고 그쵸. 뭐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막 극복하면서 투자로 뭔가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그때가 제가 이제 2017년에 마이너스 3억으로 출발해서 전 재산이 마이너스 3억에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을 때가 재산이 한 15억 정도. 근데 그때도 이제 주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3억에서 15억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 싶어서 출연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정말 출연을 하고 싶었으면 대표님을 막 쫄랐을 텐데 그때 대표님이 방향성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알겠다고 말하고 물러난 이유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으로 집 한 채라도 사고 좀 나가서 방송을 나가자 책을 쓰던 하라고.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방송에도 좀 나가고 하는 게 어찌됐든 제가 가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출연했으면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러지만 욕을 많이 먹지 않았을까. 저 스스로 많이 모자른 때였거든요. 아니 그때 제가 오래전 일이니까 우리 그때 카톡으로 이제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잖아요. 그리고 통화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통화도 한 번 했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투자는 몇 종목에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한 종목에 합니다. 그래서 그럼 한 종목에
자산은 어떻게 넣으세요? 그래서 몰빵합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잠깐 정적이 흘렀던 위험한 분인데? 네, 점심시간에 공원에서 제가 전화를 받다가 대표님이 잠깐 정적이 흐르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예. 근데 하여튼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돈을 불리셔서 예. 그 15억의 수익이 55억까지 예. 참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 마이너스 3억 빚을 지게 됐던 거는 투자를 처음에 뭐 잘못해서 지었던 빚인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그 예전에 삼성전자를 회사를 1년을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의전원 시험을 보고 의전원에 가서 뭐 의전원, 인턴, 레지던트 9년 동안 수련을 해서 소아과 전문의를 땄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소아과 전문의를 취득해서 2017년도에 이제 1년 봉직이하고 바로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개원을 할 때 이제 제가 가진 전 재산이 그때 제가 경기도 위성도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거 아파트 값이 2억인데 이제 전세 값이 2억인데 돈이 없어서 그거를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제가 사실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었거든요. 하위 등급인데. 그게 제가 무슨 사치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거나 하면 뭐 예를 들어 카드론이라도 급하게 해드려야 될 때가 있었고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도와드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제 신용등급이 8등급이 돼버렸더라고요. 대출을 그래서 여러 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은행에 가서 그 전세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안양에 있는 어떤 은행 그 계좌에서 제가 은행 대출을 신청을 하는데 창구 직원이 신용 등급이 불량이셔서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저희 와이프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을까봐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체면을 좀 세우고 싶은데. 제가 제 신용 등급이 몇 등급인지 조회를 해보고 저랑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너무 미안한데 제가 와이프가 왜 어떻게 됐어 그러는데 아니 뭐 좀 대출이 많아가지고 대출이 추가로 안 된대 그냥 그 정도만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개원한다고 마이너스 통장 1억 개원자금 우리 이제 인테리어비도 필요하고 보증금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억 그다음에 집이 전세가 마이너스 2억 그리고 제가 뭐 책이나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못한 자잘한 또 마이너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얘기를 구구절절히는 못하니까 그냥 재산 마이너스 3억에서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가 더 있었죠. 그렇죠. 예. 아니 기본적으로 굵직한 우리 다 그렇죠. 굵직하게 빚을 몇 억 낼 정도면은 짜잘짜잘하게 또 이렇게 돈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얻을 수 있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5년 만에 새우 55억을 만들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저는 출발이 조금은 절박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고 그렇죠. 또 코넬 대학이라는 또 나름 명문대를 졸업을 했고 그래서 항상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도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의사가 되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또 의사가 되면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있죠. 근데 막상 또 제가 개원을 해보니까 의료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그 다음 요즘 코로나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지만 그 전에도 아무래도 소아 인구가 줄다 보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맞아. 네,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들 수입이 많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거든요.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나는 빚이 3억 이상이 있는데 이 소아과만 해서 과연 이 빚을 다 갚고 근데 빚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서울에 집 한 채를 살려고 그러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까? 그랬더니 정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의사가 답이 안 나오면 우리 일반인은 어쩌라는 그렇지.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아는데 또 인간은 또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진료 외에 제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하자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내가 대학교 때 한 회계 수업 때 잠깐 한 2-3달 정도 투자해봤던 주식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제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1,000만 원도 종잣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55억을 만든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중간에 제가 전세금을 심지어 월세로 돌리면서 그 보증금도 제가 주식 투자를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 돈이 2-3억 정도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 누구나 다 돈을 벌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또 누구나 다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어요. 예. 하지만 대부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5년 만에 어떻게 55억이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일단 거기에는 뭔가 남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은 대표님이 그 질문을 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5년 전에 투자를 시작할 때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선배들 중에 주식 투자를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5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위치 아니면 그 투자하는 정도를 그 수익이 크게 나질 그렇죠.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나는 크게 수익이 났고 그분들은 크게 수익이 안 났을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머리가 안 좋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시고 또 교수로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회사의 뭐 CEO급으로 뭐 임원이신 분도 계시고 근데 투자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두 다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데 절실함에서 정도 차이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절실했기 때문에 제가 진료하는 신경 외에는 모든 걸 다 주식 투자에 쏟아부었고 공부도 주식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운이란 것도 따랐죠. 그렇죠. 우리가 또 제가 제 영상 댓글을 가끔 이제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도 많지만 저를 약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운이 좋았네. 운 안 좋아졌으면 어떻게 되려고 아니면 장이 좋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그런 얘기를 봤는데 메이저리그에서 30경기 연속 안타를 쳤던 타자가 몇 명인지 세어봤더니 지난 메이저리그 역사상 3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30명의 평균 타율이 3할 1푼 1리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골프를 치는데 버디가 6개가 나오거나 7개 나오거나 아니면은 볼링을 치는데 스트라이크 5개 연속, 7개 연속 나올 때는 물론 우연이라는 것도 반드시 존재를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연이라는 것도 발생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우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연도 찾아오는 게 모두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잡아야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다행히 운도 따라줬고 또 그 운을 다행히 제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제 처음에 어쨌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나요? 처음에는 주변에 주식하는 뭐 예를 들어서 잘하시는 분이거나 그런 분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저희 집안에서는 주식이라는 단어가 금기거든요. 왜냐하면 집안 분 중에 예, 집안 분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주식으로 큰 손해가 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집에선 주식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했고 막막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제 기억에 책을 한 번 갈 때마다 6권, 7권씩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제 교보문고에 가도 사실 주식책 그 신간 나오는데 말고 오래된 주식책들은 서가에 보면 기역부터 그렇죠. 희읍까지 이렇게 출판사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출판사
그 서점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제목을 보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읽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바빠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하는데 그래도 5년 동안 주식책을 한 100권 이상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많이 봤고 그러면 또 우리가 춤을 추는데 책을 본다고 춤을 잘 추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도 보고 또 실제로 매매도 하고 근데 매매를 했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그 다음 주에 서점에 가서 그거에 관련된 책을 또 이렇게 찾아보고 궁금점을 풀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혼자서 공부를 했죠. 예. 처음에 일단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예. 그 책을 보면서 어쨌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막상 해보니까 그 생각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손이 갔던 책들이 우리가 투자의 고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워렌 버핏을 제일 항상 가치 투자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을 조금 잘못 배워서 제가 먼저 손이 갔던 책들은 그 단기 투자, 급등주 찾기, 세력주 찾기. 네, 급등주 찾기, 뭐 급등주 이렇게 하면 대박 친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재밌는 게 저는 그런 책들에 손이 먼저 갔고 단기 매매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단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을 하면서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 스타일이랑 내 성격이랑도 맞지를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저는 단기 매매 급등주 투자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가치 투자가 혼합된 그런 형식으로 매매 형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옷을 입을 때 맞춰 입는데 우리가 비스포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맞춤 정장처럼 아무리 전문가가 나와서 이 방법으로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나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게 저한테는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랑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처음 주식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투자, 가치주 투자를 조금 하다가 이건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단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타를 또 한 6개월에서 1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단타는 나랑 안 맞는데 그럼 스윙 투자를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윙 투자를 하게 됐고 근데 스윙 투자도 기간이 3일 투자, 5일 투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적어도 내가 진료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주식에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한 번 사면 한 달 정도는 투자를 하자. 그리고 한 달에서 6개월 하는 스윙 투자를 하자. 그렇게 돼서 제가 제 매매를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라고 불렀는데 그게 뭐 거창하게 부르지만 다른 건 아니고 한 번에 한 종목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 제 모든 전 재산을 걸어서 그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죠. 몰빵. 그 복잡한 설명을 몰빵 두 단어로 바꿔주셨는데 근데 몰빵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사람 너무 위험한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2년 전에도 했을 때 대표님이 내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그래서 제 채널 방향이랑 맞지 않다고 거절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10종목, 20종목, 심지어는 30종목까지도 투자를 하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1등 회사니까 아니면 이런 단순한 이유로 종목들을 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을 30종목 들고 있는 것과 자기가 잘 아는 종목 한 종목을 비중을 높여서 들고 있는 것과 어느 게 더 무지한 투자인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무척이나 열심히 하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한 종목에 할지라도. 그래서 위험성 측면에서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종목 10종목, 20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포트폴리오니까 위험하지 않아. 나는 리스크를 회피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는 내가 한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덜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그 한 종목 선별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그 한 종목을 선택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한 종목만 투자한다고 하면 그 투자의 핵심은 스나이퍼 매매의 투자의 핵심은 종목이 90% 정도 되는 그렇지. 거고. 그 종목 자체 잘못되면 진짜 그쵸.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타이밍이 나머지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비중은 언제나 100%를 싣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정말 대부분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할 때는 일단은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한 번에 한 종목 몰빵을 한다고 하니까 와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종목 선정에는 무척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치 투자를 논하기도 하지만 제가 가치 투자에서 따질 수 있는 지표들은 다 따져보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올라간 종목은 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저는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세는 변하지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치는 때로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성현우라는 사람의 가치가 2020년도에 1위였다고 치면 2021년, 2022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소아과 의사니까 코로나가 와서 병원이 힘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인구가 줄어서 소아 인구가 줄어서 병원에 올 수 있는 손님이 줄어들거나 하면 가치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치 투자도 중요한데 우리가 어찌 보면 가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 여러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는 지표들도 다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오른 종목은 투자하지 않고 그 다음은 확장성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이 종목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 지금은 순이익률이 10%인데 다음 분기에는 15%, 20%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내년이 됐을 때 적어도 올해보다는 사업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제가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종목을 저 사람은 뭐 한 달에서 6개월만 투자하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고민을 안 하고 타이밍을 중요시하고 시세를 중요시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한 종목에 들어가니까 혹시나 실패했을 경우엔 그렇지. 타격이 엄청나게 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몰빵은 나면 대박이지만 반대로 쪽박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종목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제가 초창기 1, 2년을 제외하고 마지막 3년 동안 투자했던 종목은 어느 누가 와더라도 제가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그 회사 견실한 회사지. 그 회사 전망이 좋았던 회사지.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시세는 오르내림이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아지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투자했을 때는 시세가 앞으로 1개월에서 6개월 내에 날 수 있다고 판단했던 회사들이고 좋은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요즘도 제가 코스피 200 안에서만 매매를 하고 코스피 200 바깥의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매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코스닥은 그럼 안 해요? 코스닥은 최근 3년 동안에는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에서만? 요즘은 코스피 시드머니가 커진 이후로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근데 진짜 예. 그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혹은 뭐 1억 정도 오케이 한 종목에 할 수 있다 생각이 예. 돼요. 근데 그렇게 돈이 불어나서 이제 수십억이 됐잖아요. 예. 그거를 한 종목에 투자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처음 2년 만에 2, 3년 만에 제가 15억이라는 돈을 만들었고 20억 문턱까지를 여러 번을 갔었거든요. 근데 20억 문턱에서 계속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도 있었을 거고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이너스 3억에서 15억을 만들 때 투자했던 종목군과 제가 15억이 돼서 20억이 넘어가고 30억을 넘어갈 때 그 종목의 캐릭터가 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10억 이하로 투자할 때는 제가 사거나 팔거나 할 때 호가창이 얇아도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돈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제 전재산이 한 12억 정도일 때 무슨 경험을 했냐면 제가 중소형 항공주에 들어갔는데 제가 막상 팔려고 보니까
제 물건을 제 가진 물량을 이제 매도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3%가 나버리는 거예요. 호가창이 얇으니까 계속 호가를 내려가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하던 종목들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해야겠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호가창이 얇은 종목은 들어가지 않았고 또 호가창이 얇다는 얘기는 시총이 작다는 얘기고 또 호가창이 두꺼우려면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시총 5천억에서 1조 이상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 200 정도 되면 시총이 그래도 1조 5천 이상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시총 적어도 1조 이상 종목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